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시장 이야기 함께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외신 뉴스 그리고 크립토 뉴스 실시간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죠. 우선은 좀 시세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좀 "10만 회복에 관해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회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7,600 달러를 나타냈고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되기는 했었는데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이슈랑 같이 나눠 보도록 하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더 안 좋습니다. 2,700 달러 선 좀 나타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변동이 있었던 게 이제 테더 코인이 시가총액을 좀 앞지르긴 했었는데 지금은 XRP 그러니까 리플이 다시금 시가총액을 상회를 해 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여기 마켓캡 시총 차이를 요렇게 보시면 제가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찝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순위는 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 고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이 시가총액 3위 그러니까 테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입지를 공고히 다져 줄까? 이런 것들도 좀 크립토 시장에서는 관전 포인트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그래도 200 달러 선을 유지를 해 주면서 현재는 205 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도지코인이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던 이후에 반등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시가총액 8 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솔라나 다음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도미넌스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제 60%를 좀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는 40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금 38, 30 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속에서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도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세장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공존한다라는 거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급하게 오늘 그 방송 바로 직전에 속보 하나가 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도지코인 그 기관 투자자들 매집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밈코인 쪽으로는 이제 커뮤니티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금 산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관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지코인은 아까 저랑 시세 보셨죠? 0.2637 달러의 그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기사 작성 시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 24 시간 동안 거래량이 43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락이 좀 컸었던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데 도지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0.65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때문에 도지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블록체인 기업인 넵튠 디지털 에셋이 최근에 도지코인 매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24년 12월 27일 평균 0.37 달러의 도지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20개 비트코인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일들은 사실은 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크게 놀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도지코인까지 매수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면서 시장에서 도지코인도 기관의 채택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또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도지코인 트러스트를 출시해서 기관과 공인 투자자들이 보다 규제된 환경에서 도지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도지코인에 대한 기관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해석이 된다라고 하니까 도지코인 쪽으로의 기관 투자자 관심 여부들도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
사실 이제 밈코인으로는 논란이 굉장히 많죠. 뚜렷한 목적이 없이 생겨났었던 어찌 보면 밈이라는 게 하나의 짤이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중심의 코인이 이렇게까지 큰 시가총액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게 이제 거품이다 이런 논란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도지코인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고 그 커뮤니티 활동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도지코인은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뮤니티 중심의 밈코인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까에 관한 의문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차원에서 그래도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이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은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커뮤니티 중심의 밈코인이 과연 얼마나 좀 상승을 하게 될지 그 부분들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볼 텐데요. 일단 미국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전략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아직 전략적으로 이제 정리된 그런 기사글은 없어서 제가 일단은 어제 또 발췌한 기사를 같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방향이 공개가 될 전망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크립토 뉴스에서 나왔던 소식은 이런 거였어요. SEC가 이제 암호화폐 규제를 이제 했던 관할했었던 그런 이제 부서들의 그런 규제라든지 그 부서의 어떤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축소시키겠다라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을 규제가 아니라 육성과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좀 계속 영위를 해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주요 논의 주제는 이제 규제 정책과 혁신 장려 방안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국가 안보의 문제 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전에 트럼프가 그 디지털 자산부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크립토에 관한 부서를 백악관 내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크립토에 관한 다양한 이제 규제안들이 생겨날 예정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어쨌든 그 기관 이제 크립토를 관할하는 부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백악관 내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 직속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뭐 yes or no라는 그런 답들을 빠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크립토에 관한 다양한 뭐 의견들, 뭐 법적인 발의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와 또 그 기관의 관리자들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어떤 규제를 넣을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백악관 안에 두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무언가 이제 법이 발의가 되거나 어떤 조치들이 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대통령의 어떤 관할과 시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9만 6천에서 9만 9천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반영을 했지만 일단 뉴욕 증시 마감하고 또 홍콩 증시, 아시아 증시 열리면서는 다시금 9만 7천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발표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내일 한번 시간 되면은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전략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이 한 주 동안 여기 잘 안 보이시죠? 42.6% 급락을 보였다라는 그런 뉴스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이 일주일 동안 폭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상승을 했고 이 밈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죠. 멜라니아 코인도 이제 출시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뭐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그에 따른 비판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죠. 트럼프 밈코인은 내가 발행을 했다는 것 외에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 발 빼는 그런 또 멘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트럼프 밈코인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고 실제로 한 대형 투자자가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가 1월 중순 트럼프 투자로 1,18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고래가 다시 투자를 했대요. 다시 투자를 해서 어, 매수를 44.25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잃은 거는 2,100만 달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차이를 보세요. 이제 땄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이제 매수를 했지만 잃은 금액이 어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밈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유의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의미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관세 발표 이후에 이 코인 역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 주변에 몇몇 지인들이 트럼프 밈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상승했던 그 희열을 맛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한 분석가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더라고요. 그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거래량적인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은 머클 사이언스와 채널리시스의 자료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단 2주 만에 1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켰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더 조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그 코인이 2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매수 기회로 충분히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을 했을 때 좀 지켜보고 매수의 기회로 잡자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시장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좋겠고, 일단 또 다른 트레이더인 로드니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코인이 여전히 밈코인 시장에서 4위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도는 좀 있다. 하지만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사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한 기사인데요. 고래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조작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2,700달러 정도잖아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후에 3,000달러 윗선에서 내려와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더리움 쪽으로의 가격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가격의 급등이 잘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텐데,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처음에 출시했을 때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을 했지만 공동 창업자 그리고 개발팀이 있었거든요. 그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락에 대해서 고래들의 가격 조작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견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연유에서 이게 이제 고래들의 조작이다라고 보는지 그 이유들을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전일 약세장에서 2,900달러에서 2,120달러까지 급락을 한 이후에 급격한 반등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26% 상승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 무역관세 조치로 인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2,12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비트 차트 보시면은요, 정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음봉이라고 해야 되죠? 그 파란 색깔로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는 게 업비트 차트 가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은 2,9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약에 공포에 떨지 않고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900달러에서 정말 운 좋게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한 뭐 2,700에서라도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래들의 인위적인 그러한 조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래들이 이제 경제적인 불안과 부정적인 시장 심리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심리에 약한 투자자들을 흔들어내고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최근 하락이 단순한 시장 심리가 아니라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 이게 스푸핑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도 주문을 일부러 걸어 놓는 거죠. 이거를 걸어서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끔 했고, 그런 다음에 또 매도 압력을 조성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 회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아니,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더리움 쪽으로만 고래들의 시장 조작이 이루어지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루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 강도가 왜 은행을 노리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 관해서 근거 없는 퍼드, 우리가 이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퍼드성 뉴스다라고 하거든요. 이 퍼드라는 게 공포, 불확실성, 의심 심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퍼드성 그런 심리가 굉장히 이더리움에 많다. 그래서 주요한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고, 이더리움은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이더리움 생태계를 보면은 생태계는 건재하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솔라나 코인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건 사실상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너무 이런 퍼드성의 뉴스가 이더리움한테 과도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고래들이 타깃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는 거다. 타깃이 될 만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더리움의 또 창업자이기도 하잖아요.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시선에서는 그런 연유들로 이제 고래들이 이렇게 가격 조작을 했다라고 봤고, 이 트레이더 펜토시라고 하는 분은 이제 지난 3년 동안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성과가 부진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관한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장기적인 시장 조정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트레이더들은 장기적인 이제 하락에 관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할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2,12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 그 차익은 고래들이 실제로 그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고래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매수 매도의 패턴들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더리움 이야기 좀 심도 있게 나누면서 크립토 뉴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오늘 시장 계속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오늘 어떤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일단 열어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이제 좋은 효과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머스크의 역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늘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이제 G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만은 못하지만 중국도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반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구글이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외신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그대로 외신을 베끼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그 구글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만큼 못하고 AI에 얼마를 투자한다 이 정도 기사만 나왔는데, 사실은 유튜브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제치면서 시청자의 시청의 어떤 TV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고 광고하고 아무도 보도하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버라이어티지에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보도해 드리려고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GM이 지금 자율주행에서 이제 절반 정도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승자의 저주를 벗어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딥시크의 나비 효과로 해서 오픈 AI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것도 또 다른 나비 효과인데 요런 효과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요? 어쨌든 부작용에 대한 게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요 부분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칼이 자기를 향하는데 미국과 유럽에 이제 베이고 있는데 이게 뭐 맞춤법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유럽에서 지금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놀라운 얘기인데 1월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영국에서 이제 판매 하락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영국에서 마이너스 12%, 프랑스에서 63%, 스웨덴 44%, 네덜란드 42%, 노르웨이 38%가 이제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경쟁사들이 신모델을 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머스크의 CEO 정치적 발언 때문입니다. 극우적인 발언이 정말로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럽은 되게 예민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쪽은 이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되게 예민하고 특히 이제 그 어떤 X를 통해서 그 정치적으로 많이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되게 이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 Y도 사실은 유럽에서 한때 1위를 했던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28개국에서 전년 대비해서 17%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것들이나 핀란드 이쪽은 북유럽 쪽에는 되게 선호하는 모델인데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2.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중고차를 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이게 사이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우나 나치에 대한 이런 약간 그런 전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머스크의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이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유럽 쪽은 이게 상당히 지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로 그대로 지금 직결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들은 이제 자신들이 약간 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 소비 성향이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역효과가 되고 있고 사실 브랜드 가치가 이제 2023년 브랜드 가치가 150달러가 이제 감소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좀 우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역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가디언즈에 나온 건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미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데모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관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와의 충돌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 차질에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줄이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 다수가 사임을 하거나 해임을 하고 있고요. 뉴욕 상원의원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트위터 같은 것들이 연방기관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어떤 선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처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인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좀 급진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서 뭔가 좀 일촉즉발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테크노 그 어떤 이제 그 뭐지 테,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문제가 있네. 예, 잠깐만요. 예.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문제가 있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는데. 예, 넘었습니다. 네,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자, 중국이 지금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반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이 가장 하는 게 자기네 시장이 크잖아요. 시장이 크니까 이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빅테크 기업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인텔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글, 엔비디아는 반독점을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반독점에 관해서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죄송합니다.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부분을 카드로 쓸지 실제로 조사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난 기사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이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또 봤습니다. BBC 기사를 봤더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서 홍콩에서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 제한을 또 하겠다고 해요. 그걸 또 막겠다고 합니다. 소포나 이런 것들을 또 막겠다고 합니다. 이게 전면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면전인 것 같고 계속 지금 하나를 주면 하나를 또 막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막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른쪽에 보면 BBC가 좀 나왔습니다. 5가지 방법.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막는 5가지 방법이 또 있다고 지금 오른쪽에 났는데 뭐가 있느냐 봤더니 에너지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미국산 석탄과 에너지 관세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 농기계 부분에서 10% 관세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술이나 기업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반독점 조사를 하는 게 있고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강력한 건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 가장 자랑한 게 뭐냐면 그 희귀금속이 많습니다. 히토류나 이런 게 많은데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급을 안 하겠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BBC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반격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BBC는 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아마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가 이제 엄청난 이게 4분기 14조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유튜브 광고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치고 TV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버라이어티지에 난 건데요. 사실은 뭐 엄청납니다. 이게 광고 사상 처음으로 첫 100달러를 했고요. 4분기 사상 104억 7,300만 달러를 해서 우리나라 돈 14억 정도 14조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13.8% 성장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는 102억 달러였는데요. 이걸 상회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고요. 12월 점유율도 이제 넷플릭스 8.5%를 제치고 11.1%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TV에서 이제 하루 평균 10억 시간 이상을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본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실은 이제 알파벳이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별로 이제 주가는 사실은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은 대해서는 이제 버라이어티지가 되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유튜브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지 이 뉴욕 타임즈의 오른쪽에 난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가 어떤 점 때문에 넷플릭스나 다른 매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레거시 미디어나 어떤 OTT나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나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조사해왔습니다. 일단 2년 전에 유튜브는 넷플릭스나 기존 미디어, 그러니까 레거시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하는 이런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본인들은. 일단 철저하게 본인들은 플랫폼 방식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제작 UGC라는 방식으로 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의 55%를 창작자에게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주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 45%를 가져가고 창작자에게 55%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작하는 곳을 지금까지 저도 제작을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제작하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방식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틱톡도 있고 많이 있지만 유튜브를 따라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이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단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의 7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많이 이제 나눠주네요. 네, 그죠? 엄청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간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17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렇게 되고 광고도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눠주면 줄수록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짧은 동영상 시장도 본인이 틱톡이 들어온 걸 또 다 막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도 본인들이 토크쇼라거나 블로그를 형성한 이 짧은 형태도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식의 미디어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떤 형식으로 하면서 이 부분이 형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흑인, 아시아, 히스패닉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시청자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34세 시청자가 전체의 48%를 차지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망한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좀 밝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린이나 팟캐스트 튜토리얼 같은 것들도 좀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시장이 좀 이게 좀 좋다고 하우투 시장들이 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고요. 이게 또 다른 시장이 뭐냐면 백그라운드 콘텐츠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면 소리, 음악 재생 목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 있는 거고 팬데믹 이후에 TV 시청 시간을 잘 활용한 것들이 아주 극적인 어떤 모멘텀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시청 시간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저는 이제 좀 뭔가를 만드실 때 플랫폼을 만드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수익만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창작자들에게 뭔가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좀 플랫폼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해외든 이렇게 뭔가 플랫폼을 보면 계속 뭔가를 뺏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창작자들한테 뭐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다음 소식 잠깐 살려주겠습니다. 자, GM입니다. GM이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절반을 하면서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막대한 그 직원 50%를 한 1,000명 정도 해고를 하고요. 고정비를 이제 감소하는 그런 시장 정책을 지금 거의 발표한 겁니다. 사실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GM이 사실 100억 달러 이상을 최근 3년간 쏟아 부었는데 사실상 그 웨이모나 어떤 테슬라나 이런 시장에 밀리면서 사실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밀리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GM이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GM이 여기서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GM이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게 승자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 가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GM이 들어갈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GM은 상용 시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GM이 가는 건 상용차 시장에 좀 더 하고 전기차나 이런 시장에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도 사실 GM이 열심히 해도 사실 GM이 1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도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장을 가는 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좀 더 진출해서 그 시장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자기 신뢰 회복을 하고 거기서 좀 더 소비자 신뢰 회복을 하면서 좀 현실적인 수익성 높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 하고 나서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이 GM에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너지를 하면서 좀 시장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게 요 자율주행 시장은 GM같이 공룡 기업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빅테크 기업이나 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맞지 GM 같은 기업에는 맞지 않는 예, 이런 시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저는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선택은 오히려 저는 GM의 주가 반영이나 향후의 어떤 그런 선택에는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전략을 짤 때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좀 입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자,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저는 딥시크가 정말로 좋은 어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리눅스를 잠깐 OS를 얘기할 때 리눅스가 생기면서 윈도우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유료화하던 것들이 무료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줬는데 오픈 AI가 무료로 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공개하지 않던 것들이 딥시크가 되면서 지금 공개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샘 알트먼이 세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샘 알트먼이 세계를 잘 돌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나라들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게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메타의 오픈소스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본인들도 여기를 오픈소스를 공개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론 AI 모델 접근 방식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추론 AI 방식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추론 이제 지금은 블랙박스 AI 방식으로 이제 오픈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2의 10승이 1024예요. 그러면 이제 답만 딱 줘요. 2의 10승이 뭐냐 그러면 1024라고 답만 딱 주거든요. 오픈 AI한테 물어보면. 근데 이제 추론 AI 모델 접근 방식은 그 풀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사실은 오픈 AI는 그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풀이 과정을 하면서 이 과정을 풀고 이런 소스를 가지고 이런 소스가 있으면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딥시크는 이걸 다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오픈 AI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딥시크는 이걸 다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다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픈 AI는 조금씩 이걸 공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딥시크를 하니까 자신들도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경쟁자가 생기면 이렇게 생기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선한 영향력이 또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떤 좋은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원래 경쟁은 산업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니까.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 네. 맥락에서 그래 잘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가속화돼 보자. 그러니까 약간 요런 너무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미국의 그 이론이나 미국의 어떤 딥시크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이런 외신만 너무 믿지 마시고 딥시크의 좋은 점도 좀 보시는 게 저는 왜냐하면 그 많은 외신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의 생각이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너무 믿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네. 예. 좋은 이야기네요. 네. 네네. 예. 그래서 또 저희랑 같이 네. 다양한 소식 한번 누려보시고 네. 오늘 준비한 소식 그럼 끝인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소식 예. 있습니까? 자, 네. 이게 사실은 보면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렇게 누가 던진 돌에 누가 뭘 맞는다고 보면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캐나다에 1억 캐나다 달러를 관세 때문에 머스크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6,800만 미국 달러 규모가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왼쪽에 보시면 온타리오주와 지금 캔슬됐다고 지금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나왔거든요. 이렇게 캔슬됐다고 제가 속보로 하나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PC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다 외국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 다 외국에서 올라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쓰는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불법 유인자들이 안 오면 서비스의 질들이 하락하고 비용들이 다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의 비용들이. 예, 그런 게 좀 노동값이 올라갈 테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코인 랩소디 항상 또 러닝 타임을 오버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욕심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내일도 가득가득 또 이야기들 한 말씀 안 챙겨 해주시네. 올리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좀 정리. 코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전반적으로 뭐 관세는 코인에도 좋지 않고 미국 산업에도 좋지 아, 않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아니 리플이 이게 도대체가 들어보면 뭐 $1,000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런 거는 사실 좀 믿기가 좀 그렇죠. 네, 어려운 어렵죠. 거죠. 네. 예. 쉽지는 않죠. 네. 예. 입지는 강화될지언정 그 네. $1,000는 사실 어려운 너무 어려울 거죠. 것 같은데요. 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 그러게요. 네. 네. 약간 어그로 어그로 성의 그런 어그로입니까?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SEC가 무슨 이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아 그런 건 아니고 그 예전에 암호화폐를 이제 좀 규제로 네네네네. 하던 그런 권한들을 좀 축소시킨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규제를 만들거나 가이드를 만드는 건 아닌가요? 뭐 가이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 논의 중이어서 좀 내용이 정리되면은 한번 아. 내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그건 한번 내일 한번 다뤄볼게요. 네.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코인레스디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